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26년 1회 보건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새로 개정되다 보니까 이 과거 기출문제에서 출제되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10문제 정도는 과거 문제, 우리가 과거 기출문제 봐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좀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뭐 상식선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까지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제대로 보셨다, 절대적보 제대로 보셨다 하시면은 한 12개에서 13개 정도는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학습하실 때 이 시험이 개정이 된 상태에서는 기출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문제 제시해 드리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풀어드리는 이 문제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메인이 돼야 되는 거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시험들 있잖아요.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이 유관된 자격시험이 근한 5년 동안 계속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 시험들을 경험 삼아 본다면 첫 해요. 그러니까 올해 2026년도에는 요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방향으로 시험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를 보신다면 다음 시험에 적어도 여기에서 8문제 정도는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꽈락은 면할 수 있도록, 뭐 1과목하고 3과목은 뭐 워낙 과거에 출제됐던 내용들이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1회 이 보건 문제는 바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달달달 외운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니다. 시언어에서 이중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에는 문제가 이중 포인터 문제 코드가 나왔었어요. 코드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격 장치의 변수의 위치를 변수의 이름이 아니라 걔의 실제 물리적 주소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드웨어 코딩이 가능한, 그지? 펌웨어를 만든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여기에다가 포인터를 2개 연결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2차원 배열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동적 할당 이런 거, 배열 관리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단순 변수 값을 복사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인터도 쓰지 않고요. 잘 이중 포인터는 더 이상 쓰지 않겠죠. 이중이잖아.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수 데이터로 선언한다. 상수 데이터 사용하는데 왜 포인터가 필요하죠? 논리 연산 수행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중 포인터라고 하는 거, 우리 포인터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요렇게 에스터리스크 표 p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변수를 넣으면 해당하는 변수의 주소가 이 포인터 변수에 저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차원 배열의 동적 할당 및 배열 관리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동적 할당이 사용이 됩니다. 뭐 2차원 배열뿐만 아니라 동적 할당 및 배열 관리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과거 개정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C 언어에서 구조체, 요거는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사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처음 사무자동에서 출제가 됐고요.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자료 형태를 갖는 자료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 또는 뭐 문자, 이런 게 이제 자료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를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때 쓰는 거를 스트럭처, 구조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스트럭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뭐 나머지 이제 클래스나 이런 것도, 클래스야 뭐 객체지향 언어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너무 많이 나시는 거고요. 이 넘은 열거형이에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정수형 상수들의 집합을 정의할 때 쓰고, 유니온은 공용체, 여러 멤버가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공유할 때 쓰는 이러한 방식이다. 근데 열거형이나 공용체 이런 애들보다는 이 구조체에 대한 문제가 이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기에 한 문제, 실기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험이 개정되면서 그 녀석 정보 처리에서는 코드가 나옵니다. 구조체 코드가.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이제 다음 시험에는 실제 구조체 코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비해가지고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넣어드리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신다.
자, C 언어에서 입력값 조건을 여러 값으로 나누고 각 분기에 맞게 동작을 처리하는 제어 구조는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 값으로 분기한대요, 분기. 나눈데, 그 포문은 뭐예요? 포 넥스트 문 해가지고 얘는 반복문이에요. 반복. while도 반복문입니다. do while, 얘도 반복이에요. 하단에 있는 do while도 마찬가지고 스위치 케이스가 바로 분기할 때 우리가 씁니다. 스위치 케이스. 단어만 알아도 풀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에는 코드로 나올 겁니다. do while문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사에 무조건 2문제씩 나오는 애거든요. 필기, 실기 다 합쳐서. 왜냐하면 기본 반복문을 우리가 포문을 쓰거나 아니면 do while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문에 대한 코드가 다음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반복문에 관한 거는 이제 과거 우리 시험 개정 전에 기출문제 C 언어에도 아주 다수 매번 출제됐던 아이기 때문에 한번 과거 기출문제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 3가지 기본 제어 구조. 이거는 뭐 사무자동화에서 자주 출제되는 아이죠. 뭐예요? 순차, 선택, 반복. 분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고투문, 대표적인 고투문 같은 경우는 지양 사용하지 않는다. 왜? 경로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뿅 삐져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순차, 선택, 반복 아주 자주 출제됐던 아이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겠죠? 이것도 뭐 100% 출제되는 아이였죠. C 언어 형식의 지정자 중에 문자열을 나타내는 것은 그랬어요. 이게 D가 데시멀입니다. 데시멀이 10진수예요. 10진. 얘는 캐릭터, 문자가 되겠고요. 얘는 플로트입니다. 얘는 실수 표현이고요. S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얘는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자열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기출문제 한 해만 풀어보셨어도, 개정전 한 해만 풀어보셨어도 무조건 나오는 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10번 보면 8번 출제되는 아이입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이스케이프 스캔스도 마찬가지. 시험 10번 보면은 8번 출제되는 아이였습니다. C 언어에서의 이스케이프 스퀀스 어떻게 되는 거냐? 역슬러시 n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또 얘는 역슬러시 t, 역슬러시 n, 그 다음에 역슬러시 b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잘못 연결된 거는 n이에요. n. 요 n 같은 경우는 new 라인입니다. 페이지가 아니라 다음 줄입니다. 다음 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요걸 우리 F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역슬러시 F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요.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F는 폼피드 해서 출력 등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이렇게 하고 보기를 줄로 바꾸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슬러시 n이 2가지가 있었네요. 이렇게 보기에. 요거는 이제 복원하면서 이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역슬러시 n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슬러시 n. 얘는 줄바꿈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더블, 플로트, 불린, 비트 이랬는데, 우리가 더블은 뭐예요? 더블하고 플로트는 얘는 실수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더블하고 플로트. 그래서 뭐 더블 같은 경우에는 긴 실수, 플로트는 기본 실수 이렇게 표현하고, 불린은 이제 true and false를 의미하죠. 우리가 비트 단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처음 나왔어요. 기사 산업기사에도 나오지 않았던 아이인데, 뭐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자바의 프로그래밍에서 비트 이걸 찾는 거 문제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플로트 이런 거 찾는 거, 더블 찾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블하고 플로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할 때 기본 부모 클래스에 있던, 이것도 뭐 시험 10번 보면 6번 출제되는 아이죠. 상속이죠, 상속. 맞습니까? 그래서 객체 지향형의 특징에도 관련된 내용이네요. 뭐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자체가 과거 기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되는 거고, 다형성, 캡슐화, 추상화 모두 다 한 번씩 골라가면서 나오는 애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상위에서 내가 클래스로 선언한 아이들이 하위에서 상속해서 그대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개다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고, 그 하위에서는 개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진돗개도 있고, 또는 뭐 삽사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저는 그 강아지는 잘 몰라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치와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된다.
이 다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상위에서는 개라고 하는 걸 큰 걸로 정의를 해요. 아, 네 발로 걸어. 꼬리가 있어. 똥구멍이 뒤에 보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얘네는 땅을 파나요? 코로 파나 발로 파나? 막 이런 거를 해. 그리고 막 재롱도 피고 막 짖어. 이런 특징적인 것을 정의하고, 뭐 진돗개 같은 경우는 뭐 충성스럽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좀 변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삽살이는 털이 많다. 치와와는 키가 작다. 이런 특징별로 얘네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캡슐러라고 하는 거는 이 개라고 하는 걸 하나 이렇게 딱 정의해 놓게 되면은 얘를 뭐 다른 외부의 영향 없이 그대로 유지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내용을 몰라도 우리는 그냥 개체 개 딱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개는 뭐 DNA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클래스를 선언하거든요. 다리의 수, 머리의 수, 귀의 수, 뭐 이런 식으로 뭐 걷는 방법 또는 뭐 짖는 방법, 짖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추상화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우리 서울시 지하철 전도. 한번 봐주시고요. 객체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바의 주요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이 우리 자바는 기본적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을 쓰기 때문에 플랫폼에 제약이 없다 그랬어요.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고, 맥OS에서도 쓸 수 있고, 유닉스에서도 쓸 수 있고, 이 버추얼 머신 덕분에 플랫폼에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객체제어 언어고요. 가비지 컬렉터를 제공해요. 포인터를 이용한 직접적인 메모리 제어라고 하는데, 포인터 이용할 수 있는 거는 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냉장고나 뭐 세탁기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할 때는 C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인 위치에 해당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있고, 얘네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나믹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터를 이용하는 것은 C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 연산자 중 단항 연산자, 단항.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and, or, not, complement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연산이 나왔어요. C 언어예요. 이건 C 언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 언어다 그러면 얘는 하나씩 증가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나씩 마이너스씩 되는 거예요. 즉 얘는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애고, 얘는 4, 3, 2, 1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not과 같아요. not. 느낌표는 not. 요거는 논리 부정 연산에 해당하고요. 퍼센트는 뭐가 되냐면 나머지가 됩니다.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단항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단항이라고 하는 건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얘는 뭐야? 1이면 0, 뭐 0이면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4번이 답이 된다. 파이썬에서 리스트, 이게 목록이나 문자열, 이게 지금 저희 교재에 실려있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왜 파이썬이 한 포인트밖에 없나요? 네, 다음에 한 10개 넣어드릴게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파이썬 문제가 뭐 2문제, 3문제 나오는데 페이지를 뭐 30페이지 이렇게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거의 흡사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사나 뭐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딱 보니까 어때요? LEN이나 랭스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즈, 뭐 카운트는 개수고 사이즈는 크기 이런 건데, 리스트의 문자열을 이렇게 크기로 나타내기보다는 길이 숫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파이썬에서는 LEN을 씁니다. len 함수를 써요. 카운트는 뭘 쓰느냐면 얘는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파이썬에서 A는 100 이렇게 되고 B는 200일 때 A 플러스 B 이렇게 했을 때 이 산술 연산자이기는 하지만 앞에 변수에 100과 200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엑셀 배우시겠지만 엑셀에서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는요, 얘를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얘는 문자로 인식해요. 왜? 이 따옴표가 얘가 문자야 라고 선언하는 애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 보실 때 이제 엑셀에서 많이들 틀리십니다. 아니 숫자 100이 왜 저게 문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제가 79년생이라고 할게요. 네, 79년생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0101 이렇다 그러면 저의 생년월일을 뽑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애를 레프트 함수라고 하는 애를 뽑아요. 문자열 함수를 이용해서 뺍니다. 이렇게. 또 얘를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빼요. 그 다음에 얘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빼요. 이렇게 빼내면 얘가 79가 나오죠.
딱 보니까 숫자지? 아니에요. 얘는 문자예요. 왜? 문자열 함수인 left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얘를 조건으로 줄 때는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왜? 문자형이기 때문에.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외워야 돼. 컴퓨터는 바보라서 이 일이 숫자 1인지 문자 1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의해준 모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1 같은 경우는 더하면 걔가 연결됩니다. 100, 200 이렇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근데 파이썬에서는 덧셈, 이게 사칙 연산인 더하기 연산자를 주게 되면 이 친구가 네 바로 문자열 연결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또 파이썬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초등학생들한테 던져줘도 풀 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가 문제인 거야. 전혀. 그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스팅, 이렇게 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얘가 이제 배열 요소예요. 배열 요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는 얘네를 저장할 때 글자마다, 뭐라 그래요? 이 레터링마다 하나씩 쪼개서 저장을 합니다. 변수에. 그때 첫 번째 있는 값의 주소가 0번부터 시작해요. C도 마찬가지고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 1로 시작하는 애가 있기는 한데 그건 별도로 지정을 해주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 배열의 주소 위치는 0번이에요. 1이니까 얘가 1이야. 얘가 2야. 3, 4, 5, 6이에요. 어떻게 될까 얘는? 네, 2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자, 파이썬에서 이것도 뭐 처음 보는 아이. 이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파이썬에서 중괄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얘네를 집합으로 표현을 해요. 집합 연산이라고 하고 뭐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도 이런 문제는 처음 나왔거든요. 그냥 집합에 대한 표현, 집합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두 개를 이렇게 비교 연산하는 경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간단히 보면 문제가 짧고 하지만 1번하고 마찬가지로 2번도 이 내용을 모르면 전혀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계속해서 응용되어서 계속 나올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제 사무자동화나 정보처리나 이쪽 라인 시험들이 기출문제가 한번 나오면 그 아이를 응용하지 않습니다. 응용하지 않고 컴말은 응용하거든? 근데 얘는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그대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돼요. 이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 파이썬에서 묶어주면 얘네는 집합으로 표현하고요. 집합 안에 있는 요소들, 각각의 요소들은 순서가 실제로 얘네를 담겨있는 그릇에 3, 2, 1이나 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 3, 2, 1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릇 하나에. 이쪽에는 1, 2, 3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같냐고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죠?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집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두 개는 같다. 그래서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그런 문제였어요. 정말 재밌는 문제였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출제자분께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 출제자분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적당히 쓰고 본인이 새로운 문제를 넣은 것 같아요. 자, 파이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적 타이핑 지원, 인터프리터 언어고 함수 종료 시 무조건 리턴 제로. 이 리턴 제로를 주는 거는 여기가 프로그램이 끝이야 라고 하는 걸 명시하는 거거든요.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종료됩니다. 얘는 인터프리터 언어에 한 줄씩 번역합니다. 동적 타이핑 지원하고요. 띄어쓰기, 들여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블록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드를 실행하는 순서가 달라져.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띄어쓰기나 들여쓰기, 즉 안쪽으로 들여쓰기로 블록을 구분하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잘못하면 코드에 디버깅 오류가 생깁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리턴 제로라고 하는 거는 종료 지점이거든요. C 언어에서 리턴 제로 주면은 여기가 종료점이야,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그런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는 명시하지 않아도, end를 명시하지 않아도 종료가 된다.
자, 이거는 시험 10번 출제되면 9번 나오는 아이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실행 처리를 위한 번역 과정.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요? 번역, 링커, 로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제일 먼저 원시 프로그램이 있겠죠, 앞에.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 목적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묶어요. 그게 링커야. 그 다음에 얘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주격장치에 탑재해. 이게 바로 로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야?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하고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된 다양한 외부 라이브러리라든지 필요한 자료들을 읽어들여서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격장치에 적재하기 위해서 올려줍니다. 이거는 너무 자주 출제됐던 아이고요.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변하는 과정 없이 한 줄씩 즉시 해석하는 거, 인터프리터네요. 그죠? 우리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요?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가 있었는데, 컴파일러 언어는 이름 그대로 편집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동시 통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실시간으로 번역되는 걸 통역사라고 이야기는 하죠. 빨리 볼 수는 있어. 하지만 동시 통역하다 보면 문법적인 오류나 단어의 오류 또는 그 번역자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게 바로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즉 여과가 안 돼.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런데 편집자는 어때요? 여러 번 들여다보죠.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 그러면 여러 번 들여다보고 문법적으로 맞는지 단어 선택은 맞는지를 여러 가지를 파악해요. 이게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이런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요. 오류가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컴파일이 완성이 돼서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라서 한 줄씩 번역합니다. 쫙쫙쫙쫙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줄씩 나오는 거니까 인터프리터. 어셈블러는 얘는 기계어입니다. 기계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2진수 또는 16진수의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거래요. 링커네요, 링커. 맞죠? 뭐야? 이 라이브러리 파일이 뭐냐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멍멍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멍멍이. 그럼 멍멍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뛴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뛴다라고 하는 기능을 하는 아이를 C 언어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얘를 실제 프로그래머가 얘를 프로그래밍 하지 않도록 별도로 만들어 둬요.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전이지. 불알이라고 하자. 그냥 불얼인데. 또는 짓는다라고 하는 걸 굳이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프로그래머가 정의하지 않고 그냥 가져다 쓸 수 있어. include 해가지고 갖다 쓰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멍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딱 해가지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프로그래밍 할 때 갖다 쓴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요. 붙이는 거야, 이렇게. 외부에 있는 애들하고 연결을 해. 그래야 내가 만드는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는 것을 우리가 링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3번이 되는 거죠. 자, 39번이요. 이 친구도 시험을 한 10번 보면 8번 출제되는 아이였죠. 그래서 로더의 4가지 주요 역할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나요? 할당합니다. 할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격장치에 내가 어느 부분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보해 놔요. 변수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킹, 좀 전에 우리 보셨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과 기타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얘를 재배치해요. 외부의 라이브러리나 내가 만든 아이들이나 구조화하는 거지.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재구조화하고 얘를 마지막으로 적재를 합니다. 이렇게 주격장치에. 그리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번역은 여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 제일 먼저 할당. 주격장치에 나 이만큼 쓸 거야. 그 다음에 연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링킹입니다. 그 다음에 재배치예요. 재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는 무조건 출제되는 아이입니다.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머가 쓰기 편하게 미리 사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본적으로 자료 입출력이나 뭐 사측 연산 정도를 하겠다 그러면 스탠다드 IO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걔를 갖다 쓰는 거야. 원래는 덧셈, 뺄셈에 대한 모든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또는 내가 어떤 입력장치, 출력장치에 대한 제어 관련된 내용을 다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C에서 만들어서 제공해요. 내가 코딩을 할 때 앞에다가 선언만 해주면 돼. include 하고 stdio, h 요거 가져다 쓰면 내가 별도로 뭐 덧셈, 뺄셈, 나눗셈, 뭐 루트 이런 계산에 대한 별도의 그 함수나 이런 것을 정의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그냥 명령어로 끝나는 거야. 즉 쉽게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단어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들의 모음이다. 표준 라이브러리는 개발 도구와 함께 사용돼요. 별도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추가로 만약에 필요한 아이들은 요즘에는 워낙 이 빌드 도구들이 좋아서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해 줍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는 별도로 설치해야 돼요. 하지만 요즘 툴들은 자동으로 연결을 해준다. 내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별도로 내려받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내부 라이브러리는 C 언어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돼서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존재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반 정도는 기존 기출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완전 새로운 문제, 25%는 조금 응용된 문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풀어드린 문제는 바이블입니다. 이제 얘는 10년간 계속 울거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